안녕하세요. 네,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을 맡은 3조입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또는 부모,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부모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해가 거듭할수록 한부모 가정이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자 가정은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감소하는 반면 부자 가정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에 모자 가정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나 모자 가족이 부자 가족보다 더 빈곤한 생활에 처하게 되는데 여성 근로자는 부차적인 근로자라는 불평등한 인식이 원인이 되어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과중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 엄마의 역할 외에 부재 중인 아버지, 남편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 자녀 양육까지 홀로 1인 다역을 맡은 역할 과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한부모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극심한 불안, 우울, 분노, 애정 결핍, 자녀에 대한 죄책감, 인간관계 등의 변화를 겪으며 정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 겪는 불안정한 감정과 스트레스는 곧 낮은 생활의 만족도로 이어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긴장과 갈등을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 주요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부모에게 양육된 아이들이 정서적 결핍,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거란 편견 때문에 차별과 따가운 시선이 그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가정 교육의 대상을 엄마와 아빠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한부모 가정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가정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와 역할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교육 사례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락교회 부모 역할 교실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운영했던 부모 역할 교실은 모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전달하므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시에 심신의 건강,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 역할 교실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락교회의 부모 역할 교실의 특징은 부모 자신의 성격 유형과 자녀 양육 방법, 모자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부모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적 기술을 교육함으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대상이 부모란 제한되어 있어 어머니와 같이 교육에 함께 오게 되는 자녀는 따로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녀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 역할 교실은
모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자 가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자 가족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뿐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혼에 대한 부모,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등의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온누리교회 이혼자 모임 DRS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이혼자에게 아픈 상처로부터 자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RS의 코스에 대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의 교회 이혼자 모임 DRS의 특징은 이혼자 당사자의 내적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자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이혼 당사자들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내적 치유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주간의 집중 코스 후에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정기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주간의 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정기 모임에서 다루어 주므로 이혼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대상이 부모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받았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의 어려움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연구소입니다. 한부모 가정연구소는 첫째, 자녀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자녀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을 보면 자녀 발달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인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가 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삶을 현장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부모가정연구소는 교육을 야간팀과 주말팀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부모의 취미를 활용한 아빠의 취미 활동을 통한 아이의 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주간 활동, 아빠의 취미 활동을 통한 아이의 놀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직장의 유무와 보호자의 상황에 맞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교육적 요소와 삶의 요소로 연결해 놓았지 서로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터치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회복 교육으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앙가정지원센터 위풍당당 우리는 한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배경의 한부모 가정 혹은 비다문화 배경의 한부모 가정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풍당당 우리는 한가족 프로그램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가족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부모 자녀가 공통된 체험을 하여 추억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는 상황 속에 소수의 가정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 가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돌봄, 가사의 일을 한 명의 부모가 모두 맡아야 하는 것인데 자녀 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후 한부모 가정이 법률이나 지자체의 제도를 충분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적인 제도를 설명해 줌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자에게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로부터 더욱 공신력이 있고 건전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여가 활동이 만들기로 국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성향과 연령대의 자녀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짧게는 4주차, 길게는 6주차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주차가 끝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없어 한부모 가정의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 성장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제시해준 해결책을 가정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부모 가정 부모가 모여 소통하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부모 가정 외에 다른 관계들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부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를 반영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 모델, 행복한 동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 행복한 동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탠리 그랜치의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기초로 했습니다. 삼위일체적 관계성 안에는 연합과 구별성이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적 사랑은 서로가 서로 안에 구별되어 거주하면서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관계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부모가 자녀의 내면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자녀가 능동적으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요청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족 관계 신학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초기 언약은 일방적인, 편무적인 것이지만 나중에는 쌍무적, 쌍무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족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관계의 용서, 섬김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알아가는 상호적인 언약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역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적 삶을 반영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잭슨은 가족 교육에 있어서 어느 위격도 자신의 위를 독점하지 않고 다른 위격의 일을 빼앗지 않는 삼위일체적 삶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잭슨은 부모가 가정의 일에 자녀를 초대하여 훈련이 쌓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부모가 홀로 가정의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일을 공유하고 동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역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확대 가족의 개념을 반영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확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룻기와 같은 시가서에서 가정의 이웃들이 이 가정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본 교육에 있어서 한부모 가정이 하나의 완전한 가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조부모,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같은 한부모 가정들끼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동역자 가족이 되며 함께 인정하고 아끼는 동행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가족 교육 이론을 반영하여 본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관계 역할 교육 모델 행복한 동행을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행복한 동행의 비전은 온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위해 관계와 역할 수행을 돕는 것, 그리고 더 넓은 가족들과의 연계와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서 우리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운영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참여 대상은 이혼으로 인한 여성 또는 남성 한부모 가정으로 미성년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 8가정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 시간 및 기간입니다. 행복한 동행은 집중 가정과 지속 가정으로 나뉘는데요. 집중 가정은 총 6주 가정으로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속 가정은 그 집중 가정을 마친 가족들이 함께 이어가는 과정으로 둘째, 넷째 주 토요일 7시에 진행합니다. 등록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서에는 부모만 원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동의하고 참여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각각의 짧은 결단을 담아야 합니다. 행복한 동행의 운영 원리는 따로 또 가치입니다. 행복한 동행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이 참여하는 교육이지만, 교육 내용에 따라서 따로 교육을 듣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부모와 자녀를 각각 따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자녀가 그냥 옆에서 시간을 때운다거나 그냥 단순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따로 또 가치의 운영 원리로 행복한 동행이 진행됩니다.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총 1주에서 5주차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6주차에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모두 동행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는 동행을 위한 치료와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처는 그것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덮기 위해 방어 기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어 기제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내의 건강한 가정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이혼의 과정,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지내는 삶 속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상처를 치유받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1주차는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따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진실한 상처 고백과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진행 일정을 소개하고 고통을 통과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때 부모는 다큐잇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고요. 그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 된 상황을 살펴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로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의자가 작성해 놓은 상실 목록을 보고 그 상실 목록 중에 자신이 느끼는 상실과 비슷한 것들을 골라 포스트잇에 적어 무대 앞에 준비된 예수님의 넓은 품 그림에 가져가 붙이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톡어바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 이혼 가정 자녀로서 살면서 주변 시선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일은이라는 영상을 함께 본 후에 공감이 갔거나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해 갖는 공감 공동체가 됩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치유로 나아가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부모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나누고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님이 이 교육 전 미리 준비한 영상 편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를 시청하고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그림 일기를 쓴 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가정의 변화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주 강의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 수행하는 동행 미션이 나가는데요. 1주차의 동행 미션은 굿나잇 데이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동안 잠자리에 누워
만나서 굿나잇 데이트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2주차 동행을 위한 역할 교실입니다. 한부모 가정 내 자녀의 발달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부모의 역할을 배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나누며 가정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모임 첫 번째 시간에는 10분 동안 지난주 동행 미션을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에는 성경의 한부모 가정 스토리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나누며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것과 같이 역할 교실 토크 1입니다. 성경적 부모 역할 강의 아이토크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은 양육자, 교육자, 상담자, 신앙 전수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부모는 나는 병준이의 양육자입니다. 와 같은 아이토크로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역할교실 토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있는 자녀가 어떻게 이혼을 받아들이게 될지,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어떠한 결핍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 자녀와 부모는 위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위토크 박스 안에 이러한 고민 인형을 넣습니다. 이 고민 인형에는 자신의 고민을 적어서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없다고 놀려요. 또는 자녀가 저 대신 이혼한 배우자와 살고 싶다고 해요와 같은 고민을 이 인형에 적어가지고 박스 안에 넣습니다. 모든 고민 인형을 토크박스에 넣은 후에 진행자는 토크박스에서 한 개의 고민 인형을 한 개씩 꺼내어서 인형이 고민을 말하듯 고민을 읽어주고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가 머리를 맞대어 그 고민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 활동은 우리 가족 약속판 만들기입니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집안일을 분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족 약속 판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는 믿음 약속, 예를 들어 가정 예배 역할 분담하기와 같은 믿음 약속, 그리고 건강 약속, 대화 약속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3주차입니다. 3주차는 동행을 위한 소통다리 만들기입니다. 3주차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능동적으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보시면 긍정, 공감의 언어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난주 미션 확인과 나눔을 하고 바로 다음에는 공감 톡톡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부모들끼리, 자녀는 자녀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부모는 자녀의 연령별로 그리고 자녀는 자신의 연령별로 함께 모여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의사소통은 그냥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름을 인식하고 또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실습을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공감 대화 방법, 긍정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동행을 위해 꼭 해주어야 하는 말 5가지 등을 짧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실습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짝을 지어서 역할극을 해보면서 이 대화를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부록에 조금 더 나와 있으니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주차 동행으로의 초대입니다. 4주차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동역자로 조부모와 교회를 초청합니다. 조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 모델을 보여주어 자신의 자녀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핍들을 살피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성애 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판단합니다. 교회는 좋은 신앙 양육자를 양육하는 교육기관이며 또한 좋은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이 교육에 함께해야 합니다. 교육 목표를 살펴보시면 두 번째,
조부모 교회가 성숙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식이 되지 않도록 바른 역할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육 목표를 잡았습니다. 교육 내용입니다. 지난주 미션 확인을 하고 행복한 동행 강의를 듣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조부모,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조부모와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강의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조부모와 교회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관한 간단한 강의를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한부모 가정이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의 후에는 교회와의 동행 토크, 동행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교육부서 교육자는 자녀와 그리고 교구 담당 교육자는 부모와 동행 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동행 토크의 중점은 단순히 한부모 가정의 속사정을 속속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역자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오픈하기 원하는 만큼 가족의 상황을 교역자에게 알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기도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육부서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헤어진 부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조부모와의 동행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인 조부모에게 그리고 조부모는 자신의 자녀인 딸이나 아들에게 동행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행 편지는 크게 틀을 주어서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적어보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행 편지를 각자 작성한 후에 동행 편지를 서로에게 읽어주는 동행 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서 정서적, 영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는 플라워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꽃을 고르고 포장하고 만지는 과정 속에서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됩니다. 동행 미션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녀, 부모, 조부모와 함께하는 힐링 산책입니다. 다음 5주차는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내용을 담은 함께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많은 한부모 가정들이 사회와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에 대해 머뭇거려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또 차별과 손가락질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부모 가정이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육 목표에서 두 번째와 같이 이 교육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환대하며 열린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을 지향하며 이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가족 프로필 꾸미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된 다양한 이미지와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장점과 강점, 약점을 표현해 보고 분석해 봅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로 드러낼 수 있는 실천적인 목표들을 세워 우리 가족 프로필 아랫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유진이네 가족, 택배 아저씨를 기쁘게 하는 휘네 가족 등 구체적인 실천들을 적어서 한부모 가정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만든 프로필을 다른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우리 가족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으로 초대하고 싶었는데 초대하지 못했던 손님이 누가 있었는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하여 정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 활동으로 인해 또는 우리 집의 사정을 오픈하는 것이 어려워 손님을 초대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개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손님을 초대하여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또 집을 어떻게 장식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본주차 교육은 30분 정도 일찍 마치게 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3만 원 제공합니다. 다음은 6주차 동행으로 만드는 리프레시 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리프레시 캠프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캠프를 만들고자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캠프는 총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스케줄은 첫 번째 날 스케줄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가족들끼리 다른 색으로 천을 염색하고 각각 다른 색을 모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는 알록달록 동행 가족. 그리고 음악을 맞춰 가족들이 함께 춤을 추는 파자마 클럽.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고 산책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시나 노래를 만드는 창작 활동을 하는 반짝반짝 별탐방 활동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기상을 한 후에 북모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북모닝 시간에는 에밀리 메넨데스의 난 이제 누구랑 살지? 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한부모 가정이 된 이유가 자녀의 탓이 아님을 전해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그림책을 함께 읽고 난 후에 도크 활동으로는 과자집을 만듭니다. 그 밑에 보시는 맛앤못 활동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이며 멋이라는 활동은 이 시간에 부모는 자신을 스스로 꾸며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껏 꾸민 부모는 자녀가 만든 브런치를 먹으며 각 가정별로 가훈을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끝으로 집중교육, 행복한 동행, 6주 과정이 끝난 후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주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동행 모임을 진행하여 한부모 가정의 관계 역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조의 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적, 인적, 시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복지 사역이 아니라 교육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이 자신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분깃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